홍터뷰. 그러면 중국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가 중국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셨는지.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신임 교수들끼리 등산을 가서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는 왜 여기 왔니? 이렇게. 딴 데는 오라는 데가 없어서 여기 왔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전부 나도 그래서 한 5명이서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여기만 오라 그래서 여기로 왔다. 저도 그런데 그 한 100군데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두바이도 지원해 봤고 우즈베키스탄도 지원해 봤고 뭐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마지막 인터뷰까지 통과한 곳은 여기밖에 없었고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가게 됐죠. 지원할 당시에는 당장의 월급이 안 나오면 학생 신분일 때는 장학금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학생 신분이 끊기면은 어떻게든 다른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도시와 학교를 막론하고 일단 돈을 준다는 곳에 가겠다라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국을 더 선호하는 그런 건 없었던 거예요? 그 최선호는 한국이었고요. 영국을 그 다음으로 고려했었는데 생각보다 한국에서 취직하는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 저같이 마이너한 전공 쿼터를 늘리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이 바닥에서 하는 농담이지만 어디 그 교수들이 총기 난사로 단체로 죽지 않는 이상 갑자기 확 이렇게 나오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교육이 되게 팽창하는 중이라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숫자보다 교수가 늘어나는 그 증가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취직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고. 그러면은 중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에 대한 거를 중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혹시 그런 데서 오는 경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많죠.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생활하다 보면 이제 동네 주민이라든가 뭐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와 이야기한다든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할 때도 결국은 제 직업을 계속 주고받다 보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들 그 놀랍고 신기해하죠. 중국인이 아닌데 여기에 와서 중국 철학, 중국 지성사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첫째로는 그 반응이 다들 우호적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우리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준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거고. 다만 그 저랑 이야기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저랑 정말로 그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중국 사람 엄청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네, 그런 건 평소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조용히 하고 지냅니다. 학교에서 대화하는 거랑 그렇게 필드에서 현지인들하고 대화하는 건 회화의 레벨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때 어렵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이게 제가 있는 곳이 표준어를 쓰는 곳이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대구나 부산 같은 곳에 있는 셈인데 그러면 학교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들이 표준어를 써주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해요. 표준어가 아니면 어차피 제가 알아들을 수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미용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강한 현지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고 여러 번 다시 물어보고 정 안 되면 써달라고 그래요. 그럼 전 읽을 수는 있으니까 써준 걸 읽고 아 이거구나 하고 알아듣고 그렇죠. 있는 지역까지 말씀하시면 살짝 너무 특정이 되나요? 괜찮습니다. 호남성에 있고요. 삼국지에게 익숙한 저에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게 장사인데, 그러니까 네. 장사태수를 상대로 이제 유비관우 장비가 이렇게 거기서 아마 위연이랑 황충을 얻었나? 네,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와서 보신 중국은 어떤 나라 이런 게 있을까요? 중국 밖에서 중국을 연구할 때 그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영국인이나 미국인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좀 시니컬하게 보거든요. 그 현대 중국의 그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잘 못 믿어요. 잘 안 믿고 일단 뭔가 숫자가 잘못되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공산당이 컨트롤하는 그런.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중국 정부에서 그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몇 그루를 새로 심었다. 이제 이런 수치도 이제 매번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현대 중국학 학회지에 어떤 논문들이 등록이 되냐 하면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녹지율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실제로 뭐 10몇 % 더 늘었다더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면 뭐 납득할 만하다. 이런 게 이제 정식으로 그 탑티어 저널들에 실려요. 다들 안 믿고 있는 거죠. 안 믿고 있고 자기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보고 싶어 하고요. 역사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이게 그 자기 자신이 그 역사의 그 끝단에 와 있는 말하자면 계승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제 자기네 역사랑
자기가 그 역사의 계승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랑 좀 다르거든요. 충돌할 여지가 되게 많은데 중국에 있으면은 이제 다들 조용히 살면서 그런 얘기 안 하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지요. 대신에 중국 학자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제 생각이 바뀌는 지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너무 시니컬하게 보다 보면은 단 한마디도 안 믿고 모조리 다 거짓말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발굴된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지점들도 있고요. 중국은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활하시는 거는 어떤지, 그리고 좀 코로나 시대의 대학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대학은 다 대면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전이랑 별 차이가 없게 느껴져요. 평소 생활은 이 사람들이 건강마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건강 코드 같은 거고 우리로 치면은 QR 체크인이랑 제일 비슷한데 그거를 사실상 전 국민이 발급을 받은 상태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다 장착이 돼 있고 추적이 되고 관리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GPS 상에서 제가 확진자로 밝혀진 사람 근처에 이제 동선이 겹친 적이 있다, 시간과 그 공간이 겹친 적이 있으면은 바로 저의 그 건강마 색깔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노란색 건강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아무 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엄청난 수준으로 추적 관리를 하고요. 내가 어디에서 왔고 며칠 전에 어디 있었고 이런 거는 다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현대 중국의 그 여러 가지 멘탈리티 중에 하나가 시큐리티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다. 대충 그런 마인드셋이 있어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 정도쯤은 양보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양보해도 괜찮다는 그 허용치가 되게 높아요. 시민들을 억누르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좀 원하죠. 그렇게 해주기를.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시행 중인 방역 정책 지금은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지만 제일 강력하던 시절의 방역 정책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데서 시행을 했으면은 반발이 훨씬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정도를 원했잖아요. 더 강한 정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중국의 경우도 원하고 있죠. 말은 안 해도 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핸드폰에 노랗게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침들이 다 있어요. 내 건강만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은 뭐 어디까지 가서 PCR 검사를 해야 되고 PCR 검사를 맞춰서 음성이 나오면은 저 핸드폰에 있는 그 건강마도 업데이트가 돼요. 다시 녹색으로 바뀌죠. 그 건강마라고 하니까 그 아이콘이 말 이렇게 되나요? 그 맞자는 이제 특별한 한자인데 그러니까 QR코드 같은 거를 전부 마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실제로는 QR코드처럼 생겼어요. 네네네. 제 사진 본 것 중에는 코로나 심할 때는 막대기에 그 봉지를 달아서 뭘 주고 이런 사진을 봤거든요. 실제로 본 것 중에 방역을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장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적에 그때 비행기 안에 이제 한국 사람이랑 한국에 가야만 하는 중국 사람이 한 반반 섞여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심한 경우에는 전신 방호복에 페이스 쉴드까지 하고 왔어요. 기내에서도 절대로 벗지 않고 내려서도 절대로 벗지 않고. 식사도 안 하시고. 예,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격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이번에 열흘 격리했고요. 자가 격리. 네, 그건 집에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중국에 가게 되면 4주 격리해야 돼요. 4주? 예, 실제로 3주를 사주했어요? 예, 실제로 4주 합니다. 3주를 호텔에서 격리를 당하고 그 이후에 집에서 일주일을 더 격리해요. 빡세다. 일주일도 힘든데 4주를 하면, 그러면 만약에 가족이 같이 가면 같이 격리를 하는. 예, 가족이 같이 격리하고요. 가끔 보면은 자녀들을 데려와서 같이 격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종종 보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격리 중에 뭐 물품 사는 거나 그런 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못 사요. 배달을 안 해줘요. 배달도 안 해줘요? 예, 배달도 안 해줘요. 격리 중에는 무조건 이제 그 방역 당국이 제공하는 도시락만 먹고 살아야 합니다. 도시락은 제공을 해주는군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주진 않고 다 비용에 녹아 있죠. 문 앞에 놓고 가는 식인가요? 예, 문 앞에 놓고 가고 먹고 쓰레기 내놓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데요. 약간 인터넷 안 하고 컴퓨터 안 하고 뭐 방에서 한 달 살면 얼마 받기 뭐 약간 이런 거에 거의 준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통제가 된다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더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중국 방역 정책은 이게 겪어보면은 중국에서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말을 믿게 돼요. 이렇게 그 심각하게 통제를 하는데도 만약에 그 코로나 전파가 통제가 안 된다면 그건 코로나가 아니라 홍역이다. 음,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게 되지요. 전 실제로 중국이 발표하는 숫자가 세세하게는 틀릴 수 있어도 그 대체적으로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역시 경험하신 분이 전달해 주시는 생생한 경험담을 듣게 되니까 저도 좀 중국에 대한 신뢰가 좀 제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자로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직을 하기 전에는 나는 훌륭한 학자가 되어야겠다. 뭐 그런 그 강한 야심 같은 게 있었는데 실제로 취직을 하고 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음, 생각보다 괜찮다. 내가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 딱 요구하는 만큼만 맞춰주면서 그 딱 필요한 만큼만 논문을 쓰고 가족들이랑 이제 놀러 다니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이 약해지신 거 아닌가요? 저 이렇게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죠. 배고픈 소크라테스였잖아. 별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한테 먹을 걸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생활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 홍차넷 라이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